어떤 시인과 예술가, 소설가와 역사가는 근대적 기풍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은 인간의 성격을 그의 동기의 복잡성에서 그리거나 혹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람들의 생활이 서로 저촉되는 상호 견제의 당황할 만한 혼란에서 그려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사람의 소설가들은 인간의 생활의 복잡한 통일을 바르게 그리려고 하여서 그들의 스토리 중에 정신병학적 기교를 삽입해 넣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 소량의 과학이 장엄과 비애를 겸비한 인간성의 시적인 파악의 결여를 보충할 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상적 문학이 아무리 시대의 환상에 의해서 화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훌륭한 소설에 있어서는 현대의 보다 더 이론적인 사회, 역사, 과학의 어떤 것만큼 맛없는 인생 묘사를 똑똑하게 그려내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이나 시가 완전히 기술을 잃고 있을 때 그것들은 인간의 자아, 미의 발달의 집단적 자아를 포함한다. 현실성에 둔감하지는 않다. 이 자아의 이상은 순수한 이성의 왕국에 있어서는 알려져 있지 않는 근심이나 공포와 교체되고 그 희망과 포부는 자연의 영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는 정신의 교활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역사학자까지도 그들의 이론에 불구하고 유한성과 자유화를 둘 다 가지는 현실적 자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인간의 동기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자연에 있어서 알려져 있는 인간성의 형식과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근대의 심리학자는 초월적 자아가 자연적 과정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오인하는 것이다. 세파에의 적응의 심리학에 있어서 자연은 다음과 같이 하여 자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다. 도덕적인 견해에 대하여 예리한 대조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심리학적인 태도는 개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는 마치 물질적 현상이 어떤 충분한 전제 조건에서 일어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의 결과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전 세기에 있어서는 물질적 사건에 대해서 하느님의 노하심이나 자연의 심술구점을 그 원인으로서 탓했던 것이다. 극히 최근에 와서 인간의 행위의 문제는 자연적 사건의 영역에 있어서 물질적 사건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처리되도록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이렇게 면제되더라도 교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상에 언급한 심리학자는 그것이 자기 인식의 기구를 너무나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기구들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이리하여 어떤 학생은 자기가 성공치 못한 원인이 그 열등감에 있다고 생각해서 불평을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자기가 유전과 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견은 옳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합리화의 산물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 사람의 심리학자는 합리적 세계를 위해서 잘 궁리된 계획 안에 소박한 이기주의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다. 윌리엄 맥드갈은 우드로 윌슨과 카전 경의 생애를 들어서 위인들까지도 자기의 공적의 광용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이것을 몽롱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는 이 소박한 이기주의의 비참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제거하면 합리적이 되는 세계에 있어서의 이 남아있는 악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심리학의 어떤 공부를 시키는 일 외에 이 문제의 적당한 해결은 없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리하여 만일 인생의 사실을 식별하는 일이 이성의 능력의 표적이라면 제1위적으로는 이성의 덕과 전능에 대한 신뢰로서 정의된 합리주의는 불합리의 얕은 수준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다. 자아를 이성적 자아와 자연적 자아 혹은 예지적 자아와 감성적 자아로 나누는 일은 인간의 미덕의 그릇된 평가를 낳게 된다. 초월적인 통일과 그 결과를 구비한 현실적 자아는 그것이 범하는 악, 특히 자기 추구의 악에 관련성을 가진다. 이 자기는 항상 사욕에 의해서 규정된 진로를 쫓는 것을 강요 않을 만큼 충분하게 자연적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이 이러한 진로를 쫓는다면 그것은 여론의 법정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도 질책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는 그 자신 자유로움을 발견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시사한 것처럼 그것은 선을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는 그 자신의 이익보다도 한층 더 큰 선의 정관하는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의 확장의 도덕적인 효과를 매우 애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쓰기 때문이다. 첫째로, 새로운 기술적 숙련은 특정의 이익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먼 과정을 지나서만 보다 커다란 공동사회나 혹은 가치의 지배 아래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그 직접의 환경보다 넓은 세계를 정시하는 능력은 특정의 이익사회의 보편적 조화가 실현되기 훨씬 이전에 제국주의를 발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조직되는 것은 항상 어떤 특정의 힘의 중심을 통해서이다. 혹은 어떤 특정의 견해에서 역사의 진로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자연적 제한을 능가하여 증가하고 있는 자아의 자유는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생명과 생명과의 투쟁을 보다 악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확대시킨다. 그러나 자아는 거의 보다 큰 자유를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기 만족을 맛볼 수는 결코 없다. 자아는 그 자신을 초월하는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이것에 충실하려고 하는 들뜬 성향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 안에 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전자는 모든 새로운 힘을 그 자신의 목적에 굴복시키고 모든 공세를 그 자신의 긍지와 위신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강력한 성향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